오케이, 가봅시다. 자, 9번 문제 가볼게요. 4쪽이 9번. 자, 외부점 할 때 접선은 뭐였다고 했지, 얘들아? 일단 뭘 가정해야 돼? 접점을 가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접점. 괜찮을까? 그럼 기울기는 뭐라고? 요거 미분한 게 기울기라고 했어. 얘들아, 2의 거듭제곱 미분하면 뭐야? 요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뭐 곱하라고? 요거 속미분, 얘 미분한 거 마일 곱하면 돼.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알겠죠? 지수함수 미분에 속미분까지. 자, 그러면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접점과 원점, 외부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됐나요? 괜찮니? 자, 그럼 서로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식이?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t 곱할게 마이너스 t는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자, 너무나 땡큐예요. 지수함수 나오면. 왜? 얘 무조건 양수야, 얘들아. 그 말인즉슨 얘는 절대 뭐일 수 없다. 0일 수 없다. 그럼 뭐 하라고 했죠? 약분하라고 했어. 나누라고 했어요. 양변에서. 0이면 문제가 되는 거지. 0이 절대 안 된다면 나눠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t는 1 나와서 내가 찾던 t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t 마이너스 1이죠. 쏘리. t를 구했으니까 뭐 해주자? 다시 역으로 대입. 마이너스 1, 2의 0제곱 1이겠다. 그 다음에 대입, 왼쪽 거에 대입하면 편하겠죠?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괜찮냐? 그럼 끝났죠? 지나는 점 나왔고 기울기 나왔으면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대로겠네요. 얘가 1, a를 지난대. a는 마일. 됐니? 수투 때랑 똑같아요. 오히려 식이 더 간단해질 수도 있어. 미분할 땐 좀 귀찮은 거 빼고는. 알겠지? 자, 10번 가자. 체크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라고? 자, 일단 외부점 3,3 잡고 접점 모르네. t, t 더하기 1분의 t 잡고. 됐죠?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 미분한 거라고 t로. 그치? 그럼 니네가 선택지가 두 개야. 저대로 미분할지 변형을 할지. 변형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를? 1-t 더하기 1분의 1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괜찮니? 왜냐면 통분해봐. t 더하기 1분의 t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t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t라고 되겠죠? 통분하면. 그럼 얘를 미분하면 편한 게 어차피 얘는 사라지게 되겠죠. 이해 가야 무슨 말인가? 상수니까. 그래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 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면 미분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이너스 1제곱으로 생각.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나가서 곱해지고 요 놈이 뭐가 된다? 차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속에 거 미분해서 곱해줘라. 해봤자 의미는 없지만.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몫의 미분보단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다. 정리해서 미분하시는 게.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t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는 외부점과 접점으로 만드는 기울기랑 동일해야 된다까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괜찮을까? 위아래 t 더하기 1을 곱해서 t-3에 t 더하기 1. 그럼 얘는 t에 t 더하기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t 더하기 1. 뭐 일단 쓸게요.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에서 구한 기울기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구한 식이라. 됐죠? 그래서 분모의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모 곱해진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 분모는 얘한테 곱해질 거지. 그치? 그래서 좌변은 t-3의 t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에다가 t 더하기 1의 제곱이 곱해지겠죠. 괜찮냐? 이거 보고 신나서 t 더하기 1 약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돼, 안 돼? 돼요. 왜 되지? 네. t는 절대 당연히 마이너스 1일 수 없어요. 정의역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돼. 알겠어? 그래서 하나 정도는 지웠어야 좀 현명한 계산이 됐겠죠. 네. 정리. t-3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t 2t 제곱 플러스 6t 제로 됐습니까? t는 0 또는 마3 뭐 구하래?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얼마? 0 집어넣으면 기울기 1 됐어? 0,0 지나야 돼. t가 0일 때 끝. 마찬가지 마3 집어넣으면 4분의 1 그 다음에 마3 넣었을 때 마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3을 지나야 된다. 그럼 이거 4분의 6으로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아. 4분의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6 나올라오면 플러스 4분의 9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프 그리면 요거 하나랑 요렇게 하나 하니까 잘못 그렸다. y좌표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구 0 밑변 9 둘의 교점 넘기면 4분의 3x 3 됐나요? 네. 9, 3, 27 절반 답은 2분의 27. 자, 11번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밑줄 칩시다.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 탄젠트 덧셈 정리 떠올라야 돼요. 시작. 자, 뭐 이렇게만 세팅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상황적으로는 저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각각 구하셔야 됩니다. 접점을 가정해 놓고 봤지? 자, 파란색으로 나왔던 접점 가정 기울기 만들고 근데 접점과 0,0 사이의 기울기 2의 3t제곱은 절대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통해서 t는 3분의 1인 걸 찾으시면 된다. 맞죠? 마찬가지로 t, ln,t 핑크색 가정하시고 미분하면 t분의 1 t 빼기 0분의 ln t 빼기 0이겠죠? 그러면 t분의 1은 사라지게 되면서 lnt가 1, t는 2가 나온다. 여기서 나온 t 값이 바로 뭐라고? 요놈들의 x좌표들이다.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결국엔 기울기만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편의상 얘를 알파라고 하고요. 파란색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자? 각을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핑크색에서 얘들아 기울기는 t분의 1이었는데 t값 찾았잖아.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기울기란 뜻이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파란색에서는 얘들아 t는 3분의 1 대입하시면 탄젠트 베타는 얼마? 3분의 1 대입하면 3, 2였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둘이 이루는 예각이라는 건 이 사이 끼인 각을 말하고 있는 거고 걔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걸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자고 했었어요. 혹시나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씌우면 예각의 크기가 된다.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절대값 1 반대 풀 탄탄 3,2의 2분의 1 분의 똑같이 마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얼마? 이대로 양수네요. 4분의 3배의 2 빼기 2분의 1. 답을 쓸 때 번문수로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4분의 3이 마이너스 4배의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덧셈 정리까지 활용하셔야 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 정훈이가 까먹었나 보구나.
자, 넘어갔어. 야, 접선의 개수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접점의 개수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접점의 개수는 뭐랑 똑같았다? t의 실근의 개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에 a, 0에서 그놈한테 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t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어떤 t 값이야? 내가 접점으로 가정한 놈. 됐죠? 얘라고 가정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뭐 해야 돼? 기울기. 얘들아, 요거 미분해야 돼요. 곱이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속미분 해봤자 1이니까 안 쓸게. 그래서 t 플러스 1에 2에 t-1제곱 될 거야.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a, 0이랑 이루는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고. 됐냐? 뭐 기계적으로 가야 돼. 여기 식 쓰는 것까지는.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모 곱해주시고 얘는 약분 가능하단 말이야. 요렇게 0이 절대 아닐 거니까. 그치? 그래서 t 더하기 1에 t-a는 t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넘겨주시면 t제곱.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t인데 얘들아, t를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t는 사라지겠다. 마이너스 at만 남고요. 마이너스 a는 제로라는 식이 만들어진다. 얘들아, 여기서 t값 몇 개 나와야 된다고? 두 개 나와야 된다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해주면 돼? 판별식 a제곱 더하기 4a가 0보다 커야 한다. 때려줘야겠죠. 됐어? 그럼 a는 뭐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요. 뭐보단 작아야 된다. 또는 마사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야, 공통접선 개념 정리가 필요할까요? 나 일단 그 아래 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 접선의 개수가 더 중요하니까. 네. 야, 13번에 얘들아, 혹시 요거 그래프가 기억나는 사람 있니, 혹시? 그래프 기억나니? 어이씨.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진짜. 그래서 요게 1이죠? 요게 2고요. 미안합니다. 자, 나중에 이거 다 외울 거야. 좀 대표적인 그림들이 있어서 몇 개 다 외울 건데 특강했던 놈들이 몇 명 있을 텐데 정훈이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모른다는 전제하에 갑시다. 원점에서 그거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한 거랑 t, t 더하기 a, 2에 마이너스 t제곱. 됐죠? 그럼 이거 미분하시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얘들아? 1 빼기 t 빼기 a에 2에 마이너스 t제곱 나왔을까요? 괜찮을까? 다 이 정도는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 그치? 아니야? 이렇게 나오지 않아? 나오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요 둘로 만든 기울기랑 같아야 한다고. 헤헤이.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들아 t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된대? 하나만 나와야 된대. 서로 같다라고 놓고 분모 곱할 건데 이 정도는 약분이 되지 않을까? 0이 절대 아닐 거니까.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식을 풀면 t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t제곱 1 마이너스 a의 t는 t 더하기 a와 같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a는 제로인데 하나의 t만 존재해야 된대요. 뭐 해줘야 돼? 판별식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 네? 판별식 쓰면 돼, 안 돼? 왜 돼? 물어보는 거야.
모든. 그쵸. t는 모든 시. 내가 원했던 대답이었어. 잘했어. 웬일이야? 수염도 안 매고. 자,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아주 만약에 요게 관련된 식이 LNT에서 출발했다면 t는 양수여야 되죠. 그럼 내가 그냥 판별식 는영하면 돼, 안 돼? 안 돼. 양의 시근이 하나다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지, t에 대해서. 맞지? 그러면 그냥 딱 실수인 t는 하나만 존재하면 되니까 판별식 쓰면 되는 거 맞습니다. 식은 하나만 존재. 알겠어요? 그래서 a는 얼마 또는 얼마? 0 또는 4인데 0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돼야겠죠. 됐나? 접선한 게 t값 한 개 존재야. 자, 14번 봅시다. y는 lnx라는 놈과 y는 ax 더하기 x분의 b가 x는 2의 세제곱에서 공통접선. 야, 내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요 점에서 공통접선이라는 거는 동시에 두 곡선이 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해가요? 그럼 어때야 돼? 일단 그 둘은 당연히 만나야지. 이해가요?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ln 2의 세제곱과 a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b는 같아야겠죠. 됐어요. 두 번째는 어때야 된다고?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 즉 얘를 미분하면 뭐야? y''을 x분의 1. 두 번째 놈 미분하면 y' 어떻게 돼요? a 빼기 x제곱분의 b가 돼요. 얘도 b 곱하기 x의 마일제곱으로 보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 연습하셔야 돼. 됐냐? 그럼 이 상태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도 2의 세제곱을 집어넣었을 때도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갈까? 자, 그럼 연립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참 이쁘게 연립이 되죠, 얘들아? 일단 얘는 뭐 해주면 돼? 좌변을 3으로 바꾸고 a의 2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분의 b 괜찮죠? 요 놈은 양변에 2의 세제곱 곱하면 1은 a의 2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b. 알아서 부호만 반대다. 내 말 이해 가죠? 얘를 막 a, b로 억지로 정리할 필요 없어. 이 상태로만 만들어도 되지,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시면 a와 b가 구해질 거라고. 이해 가요? 네. 자,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4는 2a, 여기다 쓸게 안 보일 것 같아서 4는 2a 2의 세제곱. 맞아? 그 다음 두식을 빼면 2는 2배의 2의 세제곱분의 b. 여기서 또 하수처럼 a는 정리하시고 b는 정리한 사람은 없기를 바래요.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왜죠? 뭐 아니면 되니까 이대로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요거만 남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15번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자, 미적분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투보다는 여기서 좀 많이 써요.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참고로 알겠죠? 그래서 x는 알파에서 두 곡선이 접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공통접선이야. 똑같은 문제야. 그럼 아까처럼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해보자고. 그럼 당연히 어때야 돼? FF랑 G알파 같아야겠죠.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 같아야 돼. 그래서 미분해놨습니다. 전체 제곱의 미분은 2 곱하기 sin x 한 문자로 생각, 거기다 속미분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풀 수 있는 건 위에 건 안 돼요. A 때문에, 그치? 하지만 아랫놈이 A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땡큐야. 케이스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코사인 알파가 0이면 성립해요. 됐죠? 그럼 얘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사인 알파가 얼마? 2분의 1이어야 돼요. 문제 없을까? 괜찮냐? 야, 그럼 코사인 알파가 0인 걸 먼저 한번 해볼까?
그럼 저걸 위에 문제에 한번 녹여볼 거야. 무슨 말이냐? 야, 코사인 알파가 0이면 사인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니까, 그치? 사인 알파가 1이면 A 0 나와요. 이해 갈까? 말이 안 돼, 그러면. 문제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 마일의 오른쪽은 1이니까 오케이. A는 2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죠? 자, 두 번째. 얘는 쉽죠?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면 대입만 하면 되죠. A 더하기 2분의 1는 4분의 1. A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됐나? 그래서 가능한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야? 4분의 7이 되더라. 스무스하지요. 됐나요? 이제 계속 재미가 없어. 큰일 났어. 이제 모든 미분법을 이용한 접선을 하나씩 다 해야 돼. 그래도 해봐야겠지. 이거 이해 갔을까? 뭔 말인가? 오케이? 네. 자, 넘어가서 1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미분은 이제 넘어왔고,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는 탄젠트 x. 자, x의 범위가 제한된 이유가 뭐 때문이지, 얘들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원도 복습하는 거야. 탄젠트 x가 어떻게 생겼는데 요 사이에선 2분의 홀수 파이 양쪽이 점근선이야, 얘들아. 현재 여기가 y축이 중간에 껴있는 상태고 탄젠트는 이렇게 생기죠. 1대1 함수 만들어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역함수 존재하도록. 자, 그때 문제에서 역함수가 gx래. 자, x에다가 뭐 집어넣고 싶대, 얘들아? 결론적으로 얼마?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싶지. 됐어? 역함수에다가 x는 1 대입하고 싶대. 그러면 원함수 입장에선 어디다 1 집어넣은 거랑 대응된다고? y에 1 넣은 거랑 대응된다고. 요게 1일 때. y 값이 1일 때. 그럼 얼마? 45도. 이해 갔어? 이렇게 대응점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x는 4분의 파이라고. 됐어? 그럼 역함수의 입장에서 y가 4분의 파이인 거라고. 괜찮니? 그럼 끝났네요. g1은 4분의 파이고요. g'1은 f'4분의 파이의 역수였잖아. 대응점의 미분계수 역수. 요거 해달라는 거라고 지금. 이해가요? 그래서 얼마죠, 얘들아? 탄젠트 미분하면 얼마니? 시컨트 제곱. 시컨트 제곱은 뭐였어? 코사인 제곱의 역수, 그치? 근데 그걸 다시 역수했네? 오케이. 코사인 제곱인가 보다. 됐냐? 2분의 1이네요. 얘는 뭔데? 기울기다, 기울기. 그쵸? 지나는 점은 얘야. 끝. y는 2분의 1x. 자, 1 넣어서 4분의 파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2분의 1에 더하기 4분의 파이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 됐냐?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17번. 가자. 대응점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쉬워.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17번. 자, 똑같아요. 역함수한테 얘들아 뭐래? x는 1이래. 그럼 누구한테? 원함수한텐 y가 1인 거라고, 그치? 그럼 뭐 해줘야 돼? fx에서 얼마 집어넣어야 1 나오니, 얘들아? 2에 0제곱 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x에 2분의 1 집어넣는다는 생각. 그렇다면 역함수한테는 y값이 2분의 1이라는 소리인 거지, 그 순간. 됐나요? 그래서 그냥 지나는 점은 역함수 입장 1,2분의 1이 될 거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g'1을 구해야 되는데 직접 못 구하니까
f 프라임 2분의 1을 구해서 역수를 취해주자. 됐습니까? 그럼 f 프라임 x 뭔데? 그대로의 속미분 한번 곱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2죠. 그래서 2분의 1 나오겠네요. 답은 y는 2분의 1x. 끝. 답은 2번이 돼야겠죠. 괜찮을까? 하고 싶까? 쉬고 할까? 쉽시다. 그래요. 네, 자, 요번엔 매개변수 미분법 복습합시다. 18번. 자, 거기 나와 있네요. XY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X 먼저 쓰는 게 좋냐? Y 먼저 쓰는 게 좋냐? Y를 먼저 쓰는 게 유리해요. Y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됐나요? 어차피 미분해야 되니까 바로 합시다. dy d 세타. 세타로 미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x d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앞에 마이너스 곱해져 있어서 그냥 사인 세타.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뭐였죠 얘들아? 요거를 나누면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dy dx가 된다고 했다.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키는 거 합시다. 뭐 해달래? 세타가 얼마일 때라고 얘기 나와 있어 얘들아? 2분의 3파이죠? 대입. 그러면 x값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3파이. 야, 외우고 있어야 돼.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 얼마? 0. 얘는 외워야 된다 진짜. 탄젠트의 점근선이죠 얘들아. 1. y는 얼마야? 2분의 3파이 빼기 사인 2분의 3파이.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돼? 사인 한 주기 그래프 2분의 3파이는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됐나? 그래서 얼마? 2분의 3파이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xy 값이 의미하는 게 뭔데? 바로 점이라고. 1, 2분의 3파이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 이제 뭐 해줘? 세타에다가 2분의 3파이 집어넣으시면 사인 2분의 3파이 방금 구했네.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1. 이 노란색이 뭘 의미한다고? 기울기가 된다고. 됐나요? 끝났네요. y는 마이너스 x. 자, 1 넣어서 요놈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플러스 2에 플러스 2분의 3파이 필요하겠죠. 됐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했고요. y절편이 요놈이고요. 문제에서 a랑 b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상수들 답은 3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값만 다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19번 빠르게 해결하자.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여기까지는 오케이? 야, 미분할 때도 목세 미분 너무 귀찮단 말이야. x를 저렇게 쪼개서 미분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고. 쪼갤 수 있으면 쪼개서 하시는 게 계산하는데 좀 더 편리하시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일단 미분부터 했고요. dy dx 구했는데 위아래 번분수라서 t제곱을 곱해버려서 이렇게 한번 정리까지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 문제가 위의 문제와의 차이점은 점을 줬다는 얘기야. 자, 요게 x고 요게 y인 거야. 그래서 얘가 3분의 1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t가 3일 때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t 값을. 그치? 괜찮을까? 됐냐? 그럼 끝났네요. 왜? 점은 3분의 10,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t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얼마? 마일 더하기 9분의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8분의 1 x. 자, 3분의 10 넣어서 3분의 1 나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 얼마야?
얼마냐고? 4분의 3. 어? 4분의 3이면 돼요? 계산이 안 되냐? 8 나와야 되는데 마십 있으니까 18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4분의 3 맞네요. 오. 못 믿어서 계산해 봤어요. 됐죠?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죠? 뭐 그게 좀 더 편리하잖아, 사실 식 쓰는 거보다. 됐냐? 자,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은 웬만하면은 분모가 같은 게 유리해. 3 정도만 약분합시다. 됐죠? 그럼 몇 콤마 몇에서? 6 콤마 0에서 X축과 만나는 거 확인 가능하죠, 접선이. 그런 다음에 누구? 0 콤마 0이라는 원점이 있고 점 P는 3분의 10 콤마 3분의 1이 있대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6 곱하기 3분의 1, 거기에 2분의 1에서 답은 4번이더라. 계산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갔어. 음함수 마지막입니다, 접선. 지루해도 좀만 참아, 다 왔어. 음함수까지만 하면 접선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2,4라는 접점을 줬기 때문에 딱히 기울기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음함수 미분법 한번 해봅시다. 뭘로 할까? 흔적 남길까? 정석대로 갈까? 정석이요. 정석? 흔적? 그게 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지금? 뭐가 좋아? 정석, 흔적? 오케이, 정석으로 갈게요. 자, 양변을 뭘로 미분하죠? x로 미분합니다. 3x제곱. 얘는 직접 미분 못해. 일단 y로 하고 dy dx 곱해주시면 된다고 했어. 기억나죠? 그 다음에 야, 마이너스 9xy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어차피 상수배인 마이너스 9는 앞에 쓰면 돼요. 알겠지? 문제는 얘를 미분할 때야. 근데 y라는 놈도 x의 영향을 받지, 그치? 그래서 우리 눈에 뭘로 보여야 돼? x에 관한 식 곱하기 x에 관한 식이라고 읽히셔야 돼요. 얘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해갈까? 그럼 어떻게 돼? 고배 미분법 쓰라는 얘기죠. 자, 앞에 거 미분, 그러면 1이지 뭐. 뒤에 거 그대로. 여기까지 오케이.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야 되는데 직접 미분 못하니까 y로 미분한 다음 dy dx 곱해주면 된다고. 요게 정석이라고. 알겠어요? 는 얼마? 0. 괜찮습니까?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상태에서 dy dx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몇 콤마 몇에서였어? 2,4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잖아, 그치? 요거 대입하시는 거야, 주어진 시계. 그럼 어떻게 돼? 12, 48 기울기라고 쓰시면 돼요. dy dx가. 그때 나오는 값이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 빼기 9배의 4 더하기 2 기울기는요.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30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12 빼기 36, 24 넘어가서 플러스 24.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기울기 얼마? 5분의 4가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고, 접선의 방정식 y는 5분의 4x. 자, 이 넣어서 4 나와야 된대요. 5분의 12가 부족한 것 같네요.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은 y절편 5분의 12라는 거 구할 수 있겠다. 됐죠? 네. 21 가자. 네, 야, 문제를 풀기 전에 뭐 하나 알면 좀 좋아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얘들아. 잘 봐봐. 얘들아, 요놈의 그래프 기억납니까? 어떻게 생겼지? 다이아몬드. 기억나? 이런 거 배운 거? 고1 때 배우죠, 이거는.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 그치, 제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사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거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
절대값 제곱 더하기 절대값 제곱이라고도 읽을 수 있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가 됐죠? 원이 됐지. 망했네요. 아, 이거 괜찮네요.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차수가 올라가면 볼록해져요. 근데 루트를 씌우면 오목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된다. 나온 김에 설명했습니다. 나온 김에. 여기 나왔길래. 그거 중에서 일사분면만 표현된 거야, 지금. 나온 김에 얘기했어요. 알겠죠? 이쁘죠? 미안합니다. 자, 그럼 다시 루트 x 더하기 루트 일사분면만 양수일 때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점 있으니까 그냥 미분합시다. 됐죠? 미분할 때 요거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아는 미분법 쓰면 된다고. 양변 x로 미분하시면 얘는 앞으로 나오고 차수 줄어들면 돼요. 근데 얘는 x로 직접 미분 안 되니까 y로 미분하신 다음 똑같이 하면 돼. 됐어? 그런 다음에 dy dx 붙여주면 된다고. 문제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점 대입합시다. 그냥 역수의 루트 씌운 거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x에다가 얘들아 9분의 4를 집어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y는 9분의 1이고 그럼 9분의 4 대입하면 뒤집어져. 루트 씌워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어떻게 돼? 뒤집고 루트 씌워 3 내가 원했던 기울기 나올 거라고. 알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지나는 점은 뭔데? 요놈.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배 하면 x좌표에 마이너스 9분의 2가 돼요. 9분의 1 나오려면 9분의 3을 더해야 되네요. 3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냐? 자, 그래서 OAB의 넓이를 구하래요. 얘들아,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x 절편 곱하기 y 절편 아니겠냐? 됐나요? 그래서 9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와줍니다. 마지막 접선 22번 문제 시작. 오케이, 빨리 마무리합시다. 22번. 자, 요번에도 점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 기울기만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미분합시다.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뒤에 거 x가 없어. 직접 미분 안 돼. y로 미분해. 그래봤자 그대로고 dy dx 붙여주면 된다고. 상수는 0 되겠죠. 큰일 날 뻔했네요. 됐나요? 자, x에 1 넣고요. y에 0 넣어서 0, 뭐 1이겠죠? 뭐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됐지? 그래서 기울기는 2였다. 자, 그러면 우리 접선인 L1이라는 놈은 y는 2x. 자, 1 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요. 수직인 놈 L2라는 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고요. 똑같은 점을 지나야 돼요. 1,0은 다 지나가야 되잖아. 그치? 플러스 2분의 1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찾으래? y축과 둘러싸인 거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의 기울기 2, 그 다음에 2분의 1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둘이 만나는 거 찾아야 되니까 넘기고 넘기면 똑같이 생겼어, 얘들아. 그래서 1,0입니다, 요 점이. 당연히 1,0 만나겠구나. 미안합니다. 심지어 수직이구나.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설마 수직 보고 이런 사람 없죠? 설마 수직이니까 밑변 높이 한 사람 없지? 무조건 너 그렇게 구했어? 아, 깜짝아. 항상 축이랑 평행한 게 있으면 걔를 밑변으로 생각.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고요. 높이는 x좌표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2분의 1 곱한 게 넓이가 되겠네요. 끝. 됐죠? 오케이. 정리 좀 해놓으세요. 자, 증가감소를 간략하게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저거는 드리긴 했는데. 얘들아, fx가 어떤 특정 구간 또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에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는 거 맞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됐어? 자, 그러면 fx가 뭐 하면 감소함수다 라고 한다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았죠? 맞아. 근데 문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함수다는 거짓말이었다. 거짓말? 거짓이었다. 왜 그렇지? 왜 안 된다고 했죠, 요거? 요런 함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 정지 구간이 생기면 이건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증가의 정의가 뭐였니, 얘들아? 증가의 정의.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구간 또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어때야 된다? 함수값도 무조건 큰 놈이 더 큰 게 증가의 정의였어. 감소는 요거만 반대로. 맞아? 근데 얘는 어떻죠? 이 두 개 내가 x1, x2라고 잡았을 때 함수값이 같죠?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됐나요? 참고로 얘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단조 증가라고 합니다. 자, 부등호에는 얘들아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종류는 총 몇 개가 있죠? 아, 그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네. 다시. 두 개의 크기 비교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죠? 크다? 작다? 같다. 맞죠? 두 개에 대해서 크기 비교하는 거는 뭐 세 개가 있는 거잖아, 총. 여기까지 이해가요? 단조 증가라는 거는 하나 빼고 다야. 즉, 단조 증가는 감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증가하거나 유지를 단조 증가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해가요? 그래서 요놈 때문에 증가가 안 돼. 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단조 증가라는 거 안에 뭐가 있다? 증가가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성립되면 단조 증가다까지는 맞는 말이야. 하지만 증가가 되려면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한 거지. 이런 구간이 없다라는 말. 괜찮습니까? 단조 증가가 없었던 것 같아서 교과서에. 처음 들어보니? 그러면 저거 그냥 저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감소는 뭐 반대의 상황이겠죠. 단조 감소가 존재하겠죠. 됐나? 자, 그러면 하나만 예시 들어줄게요. 23번. y는 x제곱 더하기 5분의 x 빼기. 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웬만한 거는 이런 영역이 생길 수가 없다. 그렇잖아. 상수함수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이 특정 구간에서. 이거 그린다고 갑자기 상수함수가 튀어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가죠? 그래서 그냥 너무 큰 걱정 없이 개념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저게 나올 리는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미분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몫의 미분에 의해서 제곱 분의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럼 정리합시다.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될 것 같아. 맞아? 우린 증가감소 따지는 거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미분한 놈의 부호가 중요하다. 맞아요. 0보다 큰지 작은지 이 문제에서는 크다를 해달라고 했어. 그치? 크거나 같다. 정확하게. 내 말이 이해가냐? 그러면 버릴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미적분에서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뭐가 항상 0보다 크죠? 과감하게 나눠버리시면 돼요. 곱해버리시거나.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 거는 뭐만 풀면 된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립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니? 그래서 마일보단 크거나 같고 5보단 작거나 같다.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증가감소 어렵진 않아요. 됐죠? 네.
자, 뭐 개념 좀 적어 놓으시고요. 간단하게 단조 증가처럼 표현. 그 다음에 24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네요. 아쉽네요. 자, 24번. 예,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분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지수함수 미분 섞여 있으면 그냥, 미분하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돼요. 그쵸?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 분모, 제곱, 뭐 전개할 필요도 없고요. 자, 분자 미분, 뭐 그대로. 아래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말이 꼬였네.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 괜찮을까? 야, 얘가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고?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눈에 바로 양수인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뭐만 체크하자?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알파랑 베타. 와, 고1 수학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부등식의 경계값은 기억나니? 뭐랑 같다? 방정식의 해와 같죠? 맞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알파와 베타라는 건 누구의 근이다?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때 두근의 뭘 구하라고 또 심지어 두근의 차를 구해라. 얼마입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알고 있는 거 맞죠? 설마 저걸 또 두근의 합, 두근의 곱해서 곱셈 공식 쓴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좀 이따 풀이 보러 간다. 지훈 이걸로 했어? 이걸 외웠는데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 오케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기억해? 알겠죠? 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몰라도 사실 되긴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또 설명해야겠죠? 2개 빨리 설명하고 아래 2개 풀고 가자. 그게 깔끔하겠지? 오케이. 자, 실수 전체 증가 그리고 주어진 범위에서의 증가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보도록 합시다. 함수가 좀 다르긴 한데. 자, 25번 F'X 바로 미분합시다 얘들아. 얼마? 1 마이너스 분모로 가고요. 속미분 위에 곱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어땠으면 좋겠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모든 x에 대해서. 됐죠? 자, 그러면 통분이라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 덩어리로 만드셔야 돼요, 얘들아. 그래서 통분하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질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항상. 근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양수라서 그냥 바로 없애버리시면 돼요. 됐죠? 그럼 나는 뭐만 만족하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친숙한 문제네요. 떠있거나 접하거나. 짝수 판별식 1-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a의 범위는 어때요 얘들아? 1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최소값 답은 1. 스무스하지? 자, 27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함수, 도함수의 활용, 그래프의 활용,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죠. 속도가 속도 바로 직전. 글로 그 문제랑 이제 얽히면은 골 때려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아직 그걸 배우기 전이니까 계산할 수 있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가면 뭐 빼기 뭐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이거 계산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리고 또는 뭐 최소값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때 그래프가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전까지 일단 즐기자. 알겠죠? 자, 27번. F'X가 A-X분의 1이다. 아유, 너무 좋네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어디 사이에서? 2와 3 사이에서. 괜찮을까? 자, 요놈을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직접 그리셔도 될 것 같고요. 뭐도 가능하겠냐 얘들아? 나 같으면 내가 완벽하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놈은 따로 써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왜? 얘는 그릴 수 있잖아. x분의 1을 못 그리면 안 되지. 아, 그럼 대학 안 가는 게 맞지.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되죠? 좀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편집할 테니까. 자, 그러면 나는 요 그래프가 어디 범위에서? 2와 3 사이에서.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요 그래프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A라는 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노란색 부분이 A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됐나요? 그래서 A라는 놈이 뭐보다 2분의 1보단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해결이 되겠네요. 됐나? 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번이 되겠죠. 자, 애매하네요. 현우가 골라. 왼쪽, 오른쪽. 오케이. 28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왼쪽은 쉬워, 얘들아. 또 판별식 구해서 푸는 문제야. 참고로 알겠지? 네, 28번 가자. 네. 자, 미분만 잘하면 푸는 건 어렵지 않아. 미분 연습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알겠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 그러면 미분을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했습니다. 얘가 어땠으면 좋겠대? 증가했으면 좋겠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어디에서? 1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까지 맞지? 야, 그러면 나는 날릴 건 날리시면, 너무나 땡큐 합니다. 뭡니까? a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뭐야?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지훈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AX가 1-A보다 어? AX가 1-A. 그럼 그 A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프를 그린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또 다르게 푼 사람. 다르게 푼 사람. A 양수가 없잖아. 근데 저게 되는. 그건 결과론적인 거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귀찮지 않냐?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가 있지 않겠냐? 허허이. 몇 콤마면 A에 관계없이 마일 콤마 마일을 지납니다. 맞아요? A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울기다. 근데 뭐 해야 된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찌됐든 위로 지나가야 된다며. 그래서 어때야 돼? A의 최소값은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냐. 기울기니까. 만약에 이 기울기보다 작으면 1보다 클 때 0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경계값 찾는 거죠. 1,0. 이해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요놈의 기울기는 얼만데?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A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미적분에선 그래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 알겠습니까? 고생했습니다. 갑시다.